SNS 속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 오늘도 SNS 속 우리 지역 화제의 인물과 이슈가 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SNS 이슈톡, 오늘도 오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다양한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제시대에도 못한 철도 노선을 만들겠다는 이 충북도의 야심찬 구상부터 이 장기 집권을 꿈꿨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제도 못한 기술인데요. 무언가 대단한 기술을 언급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보은군에 철도를 유치하자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최근 보은군의 철도 유치 결의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SNS 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은의 유림과 청주의 이 유생들이 철마가 지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일제시대의 철도 노선을 만들 당시 충남과 대전을 지나갔다.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찾아본 이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괴산의 조령을 넘을 수 있는 토목 기술이 없었고 또 단양의 중령을 넘을 수 있는 토목 기술이 부족해서 이 철도 노선이 충북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보은의 철도를 유치해서 일제시대에도 하지 못한 기술 충북에서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나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역사적 기록을 훑어본 끝에 일제는 그때 당시에 조령을 넘을 수 있는 토목 기술을 갖지 못하고 단양에 있는 중령을 넘을 수 있는 토목 기술을 갖지 못하고 1000m가 넘는 조령을 돌아서 221m밖에 되지 않은 중풍령을 넘어서 경부선을 넘는 그런 토목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부선은 대전을 돌아 김천을 통해 부산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김 지사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내용을 들어보니 마치 그럴싸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당시의 철도 기술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경부선이 충북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아쉬움이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은군 철도 유치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장기 집권 vs 거짓이다인데요. 상당히 대립적인 소재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먼저 SNS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 비상계엄 이후 장기 집권 계획안이라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살펴보면 국회 해산 후 국회의원 2분의 1 감원, 그리고 전 국민 출국 금지, 수거 대상 500명, 추후 51차례에 걸쳐 지방의원들까지 모두 수거한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수감시설 식사에 독극물 투입과 화재, 좌파 민주세력 및 반국가 종북 시민단체 씨를 말린다. 이런 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도 살펴보면 윤석열 3선 후 통일 대통령 김건희 이런 글까지 적어두기도 했는데요. 그는 만약에 내란에 성공했다면 다음 수순이 정말 이렇게 실현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 수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네, 이 글이 사실이라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광희 위원장 입장에선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정권 비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선인 박덕흠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을 살펴보니 홍장원 거짓 증언, 홍장원 야당 청탁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사선의 중부 4군의 국회의원인데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야당과 청탁하는 사이였다. 이런 각종 의혹들을 제기를 한 겁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이 변론 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홍 전 차장이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 명단에 이 어두운 공터에서 작성했다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청사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출신의 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7번이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박덕흠 의원이 볼 때는
야당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양당의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는 만큼 정치적인 대립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통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제대로 실력 발휘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실력을 발휘한다는 걸까요? 네, 정월 대보름 이 윷놀이 대회에서 실력 발휘 좀 했다 이렇게 언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올린 글인데요. 이 SNS 글을 살펴보면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에서 정말 신명나는 윷놀이처럼 국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 웃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들을 봤을 때 윷놀이 하는 모습이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인데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기록을 새록새록하게 보며 추억을 감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송 의원의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82% 조치 완료인데요. 82%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범석 청주시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시장은 최근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청주 4개구의 4,5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SNS를 통해 자랑을 했습니다. 먼저 많은 주민들께서 이 시장에 바라는 점, 또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불편사항들의 민원들을 100여 건이 넘게 접수를 했는데 현재 청주시는 민선 8기 동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많은 그런 건의사항 중에 약 82%를 조치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 82%가 과연 어떤 민원인지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민원들이 접수됐고 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강원도 군대 시절인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윤건영 교육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입춘 이후에 한파가 굉장히 몰려왔는데요. 이 굉장히 추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SNS에 본인의 군대 시절을 언급한 글과 함께 이 단양에서 1박 2일 아침 등교 맞이를 했는데 마치 강원도 군대 시절에 이 혹한의 추위가 절로 떠오를 만큼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단양은 특히 충북에서도 가장 북부권에 속하는 지역인데 이 입춘 이후에도 한파 경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아침 등교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대견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따봉을 하면서 또 점퍼를 열매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의 따뜻한 이 손을 잡는 그런 따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등교하는 길을 맞이해주고 점퍼까지 여며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행보가 지속되면 좋겠고요. 오늘 소식은 이렇게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